오늘 밤 미국장 열리면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개별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조금 늘릴 거예요. QQQI나 QQQM 같은 ETF는 그대로 가져가요. 배당 ETF는 목표 수량 채울 때까지 계속 모아가는 거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줄일 건 개별 주식이에요. 로켓랩이랑 아이온큐가 최근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에서 이 두 종목의 비중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커진 상태가 됐어요. 오늘 밤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할 거예요. 거기에 오늘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었어요. 30년물은 5%를 넘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왜 이게 주식이랑 관련이 있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할게요. 국채금리가 뭔지, 이게 오르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왜 개별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건지까지요.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국채가 뭔지부터 짚어야 해요.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미국 정부가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줘 대신 이자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10년물은 10년 뒤에 갚는 조건이고 30년물은 30년 뒤에 갚는 조건이에요. 국채금리가 4.5%라는 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4.5% 이자를 줘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채금리는 모든 금융시장의 기준점이에요. 리스크 없는 자산에서 4.5%를 받을 수 있으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해야 해요. 안 그러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국채금리가 1%일 때는 주식에서 5% 수익만 나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국채금리가 4.5%면 주식이 최소 7에서 8% 이상은 줘야 투자할 이유가 생겨요. 기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국채로 이동하는 압력이 생겨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할인율 효과예요.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이 계산을 할 때 금리를 기준으로 써요.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 10년 후에 100만 원을 벌 회사가 있다고 해요. 금리가 1%면 현재 가치가 약 9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면 현재 가치가 약 61만 원으로 확 낮아져요. 같은 회사인데 금리만 오른 것으로 가치가 30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주에 특히 치명적이에요. 성장주는 지금 당장 이익보다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기대감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요. 아이온큐 같은 성장주가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금 이동이에요. 국채 금리가 4.5%면 리스크 없이 이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주식 들고 불안하게 있을 필요 없이 국채 사서 안정적으로 4.5% 받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계산을 해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채를 늘리는 리밸런싱이 일어나요.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지면 주가에 하방 압력이 생겨요. 세 번째는 기업 비용 증가예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요.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 성장을 위해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한테 직격타해요. 이익이 줄면 주가도 눌려요. 지금 미국 10년물이 4.5%, 30년물이 5%를 넘었어요. 이 수준은 시장 참여자들이 신경 쓰는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여기를 넘으면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좋았어요. 코스피 8000 돌파, 반도체 폭등, 아이온큐도 많이 올랐고 로켓랩도 단기간에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다 오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근데 돌아보면 항상 이럴 때가 문제였어요. 확신이 생기고 욕심이 날 때, 뉴스가 온통 좋은 이야기뿐이고 주변에서도 다들 수익 이야기할 때, 그때가 단기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난다는 건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산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샀다는 건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줄면 주가는 더 오르기 힘들어요. 특히 개별 주식은 ETF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요. 로켓랩이나 아이온큐 같은 성장주는 좋은 날 20% 오르기도 하지만 나쁜 날 20% 내리기도 해요.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전체가 흔들려요. ETF는 달라요. QQQI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QQQM은 나스닥 100을 분산해서 담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자산이라 단기 등락에 따라 비중을 줄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ETF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밤 조정할 건 개별 주식 비중이에요. 아이온큐와 로켓랩을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할 계획이에요. 욕심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QQQI는 목표 1000주까지 계속 모아가고 있고 QQQM도 유지해요. 이 ETF들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 현금 흐름이 목적이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줄일 건 개별 주식이에요. 아이온큐랑 로켓랩을 일부 정리할 거예요. 이 두 종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커진 상태거든요. 그 비율을 원래 제가 원하던 수준으로 되돌릴 거예요. 이게 아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오르면 수익을 놓치는 거잖아요. 포모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개별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했어요. 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정이 조금만 와도 계좌가 크게 흔들리거든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불안이 줄어요. 심리적 안정이에요. 거기에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육아휴직 중에 투자의 목적이 달라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투자해서 좀 잃어도 버틸 수 있어요. 다음 달 월급이 채워주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이 전부예요. 여기서 개별 주식이 크게 빠지면 생활비 구멍이 생겨요. ETF 배당으로 메우고 파킹 통장에서 꺼내 쓰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손실까지 나면 감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제 우선순위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거예요. 현금을 늘려놓으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심리적 안정이에요. 개별 주식이 흔들려도 현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현금이 없으면 조정이 왔을 때 패닉셀을 하게 되는데 현금이 있으면 조금 더 보좌가 가능해요. 다른 하나는 기회예요. 현금이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3월에 손절하고 현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4월 반등장을 탈 수 있었어요. 국채금리 때문에 조정이 오면 그때 더 좋은 가격의 개별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날 때 현금을 늘리는 게 역발상이에요. 근데 투자에서 역발상이 맞을 때가 많아요. 오늘 정리할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 돌파, 30년물 5% 돌파.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고 할인율 효과로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눌리고 기관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거기에 욕심이 나서 개별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진 제 자신도 경계 신호였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 열리면 아이온큐랑 로켓랩 일부 정리하고 현금 확보할 계획이에요. ETF는 그대로예요. 개별 주식 비중만 줄이는 거예요. 더 오르면 아쉽겠죠. 근데 지금 저한테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크게 잃지 않고 현금 흐름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목표예요. 실제로 조정하고 나면 결과 들고 다시 올게요. 현금이 있으면 기회가 생기거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결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